안녕하세요. 친절한 과학쌤 형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단원이 바뀌었어요. 좀 페이지로 넘어가죠. 오늘 배울 내용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이라는 단원입니다. 여러분 책 114페이지고요. 주로 배우게 될 오늘의 키워드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태양계, 지구 시스템, 기권, 수권, 생물권, 직권, 외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되게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는데 딱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114페이지 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주에서 본 지구. 자, 우주에서 본 지구와 달의 모습이 서로 다른 이유는 뭐냐? 질문이 좀 이상하죠? 질문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주에서 본 지구와 달의 모습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여기다 사진을 몇 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고요. 구름, 바다 등등이 보이고요. 반면 달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주에서 보면 달은 그냥 회색, 검정색 이런 색깔로 보일 거예요. 안 예쁘게. 자,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일단 달에는 뭐가 없어요? 액체 상태의 물과 대기가 없다. 자,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슝슝 날라오는 거 그냥 충돌하죠. 충돌해서 크레이터 같은 게 형성되어 있고요. 자, 달에는 액체 상태의 물과 대기가 없고 어두운 색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빛으로 보이고요. 회색으로 보이고요. 지구는 대기도 있고 액체 상태의 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존재하고 좀 푸르게 보인다. 가장 크게 여기서 좀 잡은 게 액체 상태의 물과 대기가 되겠네요. 지금 달에는 물도 없고요. 대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고 게다가 좀 어두운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좀 회색빛이거나 좀 어둡게 보이고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도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바다나 이런 것들 때문에 푸르게 보인다.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특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양계에는 뭐뭐가 있다? 태양, 행성, 외소행성, 그리고 소행성, 혜성, 위성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이 그림에는 태양이 있고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해가지고 여러 개의 행성들도 그려져 있네요. 그런데 이런 행성 말고 외소행성, 소행성, 혜성, 위성 등등도 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차이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자,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이 99%를 차지한다. 그래서 태양계가 이만큼 있다면 이 태양 혼자서 차지하는 질량이 대부분이다. 태양이 엄청나게 무겁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양은 별이에요. 우리 태양계의 유일한 별, 태양. 나머지는 행성이죠. 그리고 태양에 비해서 상당히 크기도 작고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태양,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 혜성, 위성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친절한 실험맨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딱히 실험은 아닌데 여기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친절한 실험맨을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친절한 실험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실험이 없는데도 나왔어요. 왜냐하면요. 은근히 또 저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어디서 소문을 좀 들어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별 내용은 아니지만 태양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천체들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은 태양이 있고요. 행성이 있고요. 외소행성, 소행성, 위성, 혜성이 있네요. 끝이라고 하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태양이에요. 태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어요.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를 차지한다고 하죠. 어마무시하게 에너지가 많고 무거운 애예요. 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얘가 별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기 때문에 이 태양으로 인해서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에서 에너지를 받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행성입니다. 우리 태양계에 행성이 몇 개가 있죠?
몇 개죠? 자,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은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총 8개가 있네요. 자, 이 8개의 행성이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입니다. 자, 그리고 좀 헷갈리는 거, 외소행성과 소행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외소행성과 소행성은 어떻게 다르냐?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외소행성인데요. 자, 외소행성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겼고요. 소행성은 지 맘대로 생겼어요. 모양이 좀 안 예쁘죠? 자, 무슨 차이냐? 자, 외소행성이 좀 더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중력이 강하다는 뜻이죠. 자, 중력이 강하면 잘 끌어당겨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소행성은 그만큼 질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지 맘대로 생긴 거고요. 또한 외소행성과 행성의 차이점이 뭐냐면, 외소행성은 일단 더 작고요. 행성보다 작아요. 행성보다 작고 그만큼 중력이 작아요. 그래서 다른 행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해성입니다. 해성은 이렇게 쫙 지나가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꼬리도 있고.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해성은 어디를 공전하죠? 자,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태양 주위를 좀 이렇게 납작한 타원으로 공전을 해요. 대부분 행성들은 이렇게 원에 가까운 타원 모양으로 공전을 하는데 얘는 길게 이렇게 공전을 하고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순간 막 꼬리가 생기죠. 막 불타면서. 자, 이게 해성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위성입니다. 위성. 자, 우리 지구의 위성 달이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위성들이 있죠. 뭐 목성, 토성, 얘네들은 정말 위성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위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게 아니라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특징이 있겠네요. 네. 촬영하고 있는데 엄청 오글거리고요. 지금 밖에 이렇게 복도에 누가 지나가면서 웃고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친절 시험은 잘 봤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은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서, 태양이 가장 무거우니까,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서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공전을 한다. 정확히 원은 아니고요. 약간 타원형으로 공전을 하고 있고요. 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학적 시스템을 이룬다 적혀 있는데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뭐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건 서로 힘을 주고받는 혹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의 개를 이룬다. 이 시스템이란 말이 여기 태양계 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태양계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지구계가 있는데 이 지구계가 지구 시스템인 거고요. 지구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죠. 생물권, 뭐 기권, 수권, 지권, 외권 이런 5가지 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번 시간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자, 지구 시스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 그냥 지구계라는 뜻이고요. 지구에 뭐 이런저런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이 있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물이 막 파도를 쳐서 땅을 깎았어요. 수권과 기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을 지구 시스템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 115쪽에 있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각 행성의 물리적 특징을 조사해보자. 자, 3가지 행성이 나오고 있어요. 금성이 있고요. 그 다음 지구 그리고 화성이 있네요. 자, 이 3 행성의 물리적 특성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딱 봐도 좀 머리 아프게 생겼는데요. 한번 보자면, 자, 태양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누가 제일 가깝죠? 금성이 제일 가깝죠? 자, 금성은 1억 8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 다음은 화성은 2억 2,80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금성이 가장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전 주기도 나타나는데 금성은 244일이나 걸린대요. 지구는 23시간 56분 정도, 그리고 화성은 24시간 37분 정도. 화성과 지구는 상당히
자전 주기가 비슷하죠. 그래서 뭐 태양이 약 24시간에 한 번씩 뜨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태양이 뜬다면 금성은 해가 뜨고 지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자, 평균 온도를 보겠습니다. 평균 온도 금성은 480도. 덥네요. 엄청 뜨겁네요. 네. 그리고 지구는 평균 15도 정도가 되고요. 화성은 영하 62도. 상당히 추운 지역이네요. 자, 그리고 주요 대기 성분. 이게 좀 중요한 내용 같아요. 자, 금성의 주요 대기 성분은 이산화탄소다. 그리고 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있어요. 질소, 산소가 주 성분이고요. 대기 성분이고요. 그래서 화성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화성과 금성 둘 다 이산화탄소인데 화성의 경우에는 대기가 좀 희박한 편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은 건 금성. 화성은 이 이산화탄소도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 내용은 따로 책에 정리해도 되고요. 캡처를 해서 보관해도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책에 질문이 있어요. 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 온도도 중요하겠고요. 뭐, 물도 중요하겠고요. 집도 있어야죠. 태양으로부터 적당히 멀리 있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정리한 걸 볼게요. 자, 일단 금성의 경우에는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데다가 태양으로부터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온실 효과가 아주 강하다. 빛이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매우 높다. 화성의 경우에는 대기가 희박해. 게다가 표면 온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금성이나 화성에서는 생명체가 살기 힘들고요. 반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과 산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체가 살기 좋다 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다 선생님이 두 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두 가지 가장 큰 두 가지 조건. 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별. 자, 일단 태양이 있어야겠죠. 우리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태양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하다.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별과 액체 상태의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115페이지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예요. 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5가지 있다고 했어요. 5가지. 이거죠. 자,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아직 얘네들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5가지는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금성의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 자, 금성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금성 어떻다고 했어요? 이산화탄소가 많고 태양으로부터 가깝다고 했어요. 자, 온실 효과 때문에 표면 온도가 엄청 높다고 했죠. 표면 온도가 높으면 물이 어떻게 된다? 증발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달면 되겠네요.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가깝고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심해서 표면 온도가 어떻다? 매우 높다.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다 증발하니까요. 그래서 115페이지까지는 상당히 좀 간단한 내용들이 조리를 이루었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권입니다. 오늘 기권이랑 수권이랑 단 2개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기권입니다. 오늘은 기권과 수권 단 2가지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권은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의미를 한다. 자, 대기. 게다가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자, 기상현상이라는 건 눈 오고 비 오고 막 이런 거요. 자, 여러 가지 기상현상도 일어나는 이 대기를 기권이라고 하는데 이 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혀있는 글이 상당히 많아서 좀 거부감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표로부터 약 1000km까지 분포를 한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표면이 있고요. 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땅으로부터 얼마큼이 기권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밖으로는 외권일 테니까. 그러면 외권 말고 어디까지가 기권이냐면 1000km까지, 약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한다. 여기는 땅이고요. 자,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km 높이까지를 기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 전체 대기 질량의 99%가 높이 32km 이내에 밀집되어 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1000km인데 그 중에서도 요만큼 한 32km 이내에 전체 대기 질량의 99%가 밀집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체들이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기체들이 이 32km까지 밀집되어 있고 이 위로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기가 희박하다는 겁니다. 자, 1000km까지가 기권인데 이 기권의 질량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기체들은 요만큼 32km까지만 분포를 한다. 그래서 이 위에는 기체들이 별로 없어요. 대기가 희박하다는 거고요. 자, 여기가 희박하고 여기 밑에 이렇게 밀집해 있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죠. 자, 중력 때문에 기체들도 끌어당기기 때문에 많은 애들이 대부분 밑에 32km까지 정도에 밀집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에 조금씩 분포한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기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연직이라는 건 높고 낮음을 생각하면 돼요. 자, 기온의 분포에 따라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가지로 나눈다.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 4가지에 대해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것부터 볼게요. 자, 기권의 역할. 도대체 기권이 무슨 일을 하느냐?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한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서 생물을 보호한다. 우리 자외선이라는 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짧고 에너지가 큰 빛을 발해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막 병들게 하죠.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주름도 금방 생기고요, 뭐 검버섯 이런 것도 생기지만 뭐 피부암 같은 것도 발병하거든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크림 같은 거 바르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게 기권이 하는 일인데 기권에서도 오존층에서 이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생물이 살기 적합한 온도를 유지해준다. 온실 효과라는 건 에너지를 받고 이 별에서 또 에너지를 받고 이 행성에서도 에너지를 내보낼 텐데 기권에서 그걸 좀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좀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 기권의 역할 중에 하나겠고요. 자, 유성체가 지표면에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성체라는 건 이 유성과 해성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성은 태양계를 계속 공전하고 있고요. 유성은 그런 해성이나 소행성에서 조금 나온 먼지 조각 혹은 뭐 조금씩 부서져 나온 정말 운석 같은 거 있죠. 작은 운석이에요. 그런 운석들이 지구로 떨어졌어. 이거 유성이라고 불러요. 자, 지구로 떨어지는데 그냥 안 떨어지죠. 대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찰이 생겨서 다 불타버리는 거죠. 얘네들이 대기가 만약에 없다면, 기권이 없다면 하늘에서 유성이 그냥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표면에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맨 밑에 산소와 이산탄소를 공급한다. 자, 이거는 왜냐하면은 기권이라고 하면은 대기를 말을 하는 건데, 자, 대기에 산소도 많이 있고 질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탄소를 공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정리를 하세요. 혹은 캡처해서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기 좋게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기권에서 아까 말했던 중요한 것,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열권부터 볼게요. 열권은 우리 대기에서 가장 위쪽에 있어요. 가장 높이 있는 게 열권이고요. 지금 우리 책에는 120km까지밖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열권 이만큼, 중간권 이만큼, 성층권 이만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기권 몇 킬로까지라고 했어요? 1000킬로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륙권 이만큼이고 성층권 이만큼, 중간권 이만큼이라면 열권은 진짜 이만큼인 거예요. 제가 좀 중간권을 좀 너무 많이 그린 것 같기는 한데 대략 열권은 엄청나게 많다. 부피가 엄청 많다는 거. 그리고 자, 열권의 경우에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점점 하늘 더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중간권은 점점 낮아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고요. 성층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요. 자, 그 보면은 왔다 갔다 하죠, 온도가.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권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권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밑에 있는 대륙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밑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자, 이 대륙권 특징을 보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기온이 하강을 해요. 자, 이 대륙권의 경우에는 저기 멀리서 오는 태양 에너지에, 태양열 에너지에, 태양광 에너지?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지구에서 반대로 이제 밖으로 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태양에서만 에너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도 에너지를 발산을 하죠.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도 해요. 그런데 지구 표면에서 가까울수록 이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 막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지표면이 비교적 온도가 높은 편이고요. 점점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다. 이것도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일단은 그래프 보니까 그런 거 같이 알겠어. 근데 이것 때문에 대륙가 활발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땅이 있고요. 대륙권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대륙권이에요. 그런데 위에보다 밑에가 온도가 높다면, 자, 온도가 높은 기체가 밑에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 물 끓이면 김이 위로 올라가죠. 자, 뜨거운 기체가 밑에 있어요. 즉, 얘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지? 위로 올라가다가 차가워지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면, 즉 밑에가 더 뜨겁다면 기체가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순환을 하죠. 자, 이렇게 순환하는 것 자체를 대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류가 활발하다. 쉽게 생각하자면 공기의 순환이 활발하고 바람도 불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대류가 활발하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다 적지 않았는데 대륙권에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수증기가 많아요. 자, 수증기 기체일까요? 액체일까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자, 수증기는 기체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쵸? 자, 우리 밥솥을 열거나 냄비에서 뭘 끓일 때 보면 위에 막 하얗게 올라오는 게 있죠. 자,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얀 거는 수증기가 아니라 우리 흔히 김이라고 부르죠. 김 올라온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김은 아직 액체 상태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얘네들은 액체인 건데, 얘네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완전 기체가 되면 이거는 수증기예요. 자, 이런 수증기가 대륙권에는 많이 있고요. 수증기가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 올라가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다시 여기다가 구름을 만들고요.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로 쏟아지고요. 이런 식으로 기상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대륙권의 가장 큰 특징은 대류가 활발하고 구름, 비, 눈 등등등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 그냥 암기를 해도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성층권. 자, 성층권에는 가장 큰 특징. 자, 오존층이 있습니다. 자, 오존층이 지금 여기 있다고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높이에 오존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존은 성층권 전역에 있어요. 여기 모두 다 있어요, 오존이. 그런데 이 오존층이 있는 이 높이, 약 20에서 30km 정도
이 높이에 오존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오존층이 저기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성층권에는 오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타네요. 자, O3죠. 오존은 O3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즉, 이렇게 성층권이 있으면 위에가 더 뜨겁다는 거예요. 자, 뜨거운 게 밑에 있어야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순환을 할 텐데, 여기는 뜨거운 게 위에 있으니까, 온도가 높은 애가 위에 있으니까 얘가 뭐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런 순환이 없는 거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바람도 안 불고요. 그리고 오존층이 존재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고요. 자,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거 중간권 볼게요. 자,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또 기온이 하강해요. 마치 대륙권처럼 기온이 하강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면 뭐가 활발하다? 자, 대류가 활발하다. 그래서 대류가 활발하다는 가장 아주 큰 특징이 있고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자, 대륙권에는 수증기가 많아요. 하지만 올라가면서 웬만큼 수증기가 비도 구름도 만들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층권 윗부분부터 여기 밖으로는 아예 공기 자체가 희박해요. 공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증기가 없고,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 기상현상이 없다. 자, 중간권, 대륙권 상당히 비슷해요. 둘 다 대류가 활발해요. 하지만 기상현상은 대륙권에서만 있고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열권 볼게요. 자, 열권의 경우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즉, 대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 자, 공기가 많이 있으면 낮에 해가 떴을 때 공기를 많이 달궈 놓을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좀 뜨뜻해지고 해가 지더라도 이 뜨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기온차가 그리 크지 않을 텐데, 자, 여기에는 공기가 별로 없죠.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해가 떴을 때는 엄청 뜨겁고요. 해가 졌을 때는 엄청 춥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다.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어요. 우리 극지방에 가면 노르웨이나 뭐 아이슬란드 뭐 이런 데서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뭔지 알죠? 그 밤하늘에 파란색, 초록색으로 막 이렇게 막 뭐 생기는 거 있잖아요. 지구 자기장의 효과로 인해서 뭐 생기는 건데요. 자, 이런 오로라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이 아니라 열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게 좀 큰 특징이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왜 대륙권은 점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성층권은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왜 이러느냐, 왜 이런 온도 그래프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은 태양이 있고요, 행성이 있고요, 외소행성, 수행성, 위성, 혜성이 있네요. 끝이라고 하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태양이요. 태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태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를 차지한다고 하죠. 어마무시하게 에너지가 많고 무거운 애예요. 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얘가 별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기 때문에, 이 태양으로 인해서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에서 에너지를 받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행성입니다. 우리 태양계 행성이 몇 개였죠? 몇 개죠? 자,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어요. 자, 수소.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보도록 하자면, 자, 태양에서 에너지가 오고 있어요. 주로 열 에너지 형태로 오고 있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고 있는데, 자, 그 에너지가 이 위에서 오고 있으니까, 자, 그 에너지가 이 위에서 오고 있으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뜨거운 게 맞죠. 그렇죠. 자, 주로 이 열권에서 에너지를 많이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열권은 점점점 높아질수록 더 뜨거워요. 태양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흡수하는 에너지들은 뭐
감마선 혹은 엑스레이 같은 에너지가 큰 빛들을 주로 흡수를 해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점점 뜨거운 거고요. 자, 이 열권에서 웬만한 에너지를 다 흡수를 했어. 그래서 중간권에 가면 높아지더라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서 거의 다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높이가 올라가도 딱히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지더라도, 높이가 올라가더라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층권에는 오존이 있어서 비교적 이 엑스레이나 감마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자외선을 흡수를 하죠. 자,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빛들은 에너지가 작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큰 거는 거의 10번에서 흡수가 되고요. 에너지가 큰 빛들은 10번에서 거의 다 흡수가 되고 얘들이 쭉 내려오는데 이 자외선이 상층권에서 흡수가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오존 때문에. 자,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층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태양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이 위에서는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자외선 흡수를 많이 안 하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륙권인데, 자,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지구에서 발산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서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높이가 낮을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표면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다. 자, 이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웠죠? 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좀 전에 보여줬던 이거 여기 있는 글들을 암기할 수만 있다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시험 보는 문제 없으니까 꼭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 마지막 수권. 자, 수권은 물이죠. 물 숫자. 바다뿐만 아니라 또 어디죠? 여기 있는 것처럼 강물, 지하수, 빙하 등등등 지구에 있는 모든 물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다. 꼭 필요한 물질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그쵸? 우리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생물체가 살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줄 수 있는 별도 중요하지만 액체 상태에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수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지구에서 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은 어디인가? 자, 이게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이라면 그 중에서 바다가 약 97.2%, 거의 대부분의 물은 바다에 있고요. 그나마 작은 2.8%가 육지에 있는데 이것도 빙하가 좀 많고요. 나머지는 지하수, 호수, 강, 토양 등등등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지구에서 가장 물이 많이 분포하는 곳은 바다겠죠. 바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육지에서 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은 어딘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자, 빙하의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그럼 빙하는 어디에 있나요? 주로 극지방에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답을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자, 극지방과 고산지대에 분포한다. 이거 고산지대 왜 적었냐면요. 만년설 알죠? 산 꼭대기에 보면은 있는 거. 자, 그런 만년설도 중력을 오랫동안 받아서 이렇게 눌리면 빙하가 돼요. 그래서 빙하가 바다 위에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산 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빙하는 얼음이나 바다 위에 얼음이나 만년설의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극지방과 고산지대에 많이 분포한다. 그런데 이 내용은 썩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네요. 자, 수권 대부분이 해수로 이루어져 있고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육수 중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육지는 고기가 아니라 육지란 뜻이죠.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다. 그리고 인간이 주로 이용하는 물은 강, 호수에 있는 물들을 거의 먹기 때문에 인간이 주로 이용하는 물은 전체 물의 약 0.03%에 불과하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기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눴던 것처럼 얘도 수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거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자,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수권의 역할입니다. 수권의 역할 세 가지 정도. 자, 태양 에너지를 저장해서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 자, 만약에 지구가 다 육지로만 되어 있다면 햇빛을 받는 햇빛을 받으면 금방 뜨거워지고요. 햇빛이 없으면 금방 식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일교차가 상당히 클 텐데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에는 데워지고 또 식어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요.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물의 형태로 공급을 하죠. 그리고 서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바다 생물들에게는 삶의 털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지형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자,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깎아서 이렇게 관광지를 만들기도 하고 지형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건 여기 빨간색으로 쓴 세 가지 층이 중요한 거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떼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경우에는 가장 윗부분부터 볼게요. 윗부분에 혼합층이라고 하는 층이 있고요. 특징이 있다면 온도가 별로 변화가 없고요.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수온 약층이라는 데가 있고요. 맨 밑에는 정말 깊은 바다, 심해층이라고 있죠. 자, 먼저 혼합층부터 보겠습니다. 혼합층은 높이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겠죠. 자,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수온이 높은 편이다. 자, 심해층 수온 낮아요. 점점 높아지는 곳이 이곳이죠. 가장 높은 게 혼합층이에요. 자, 혼합층은 수온이 높고 바람의 영향으로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자, 바람이 불면은 위쪽에 있으니까 얘도 같이 움직이겠죠. 즉 물이 막 섞여요. 그래서 여기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비교적 온도가 일정한 편이에요. 자, 위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위에만 뜨겁냐? 그게 아니라 바람의 영향으로 얘네가 섞이기 때문에 비교적 온도가 일정하다.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더 많이 움직일 거고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바람이 적게 불면 좀 얇아질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온 약층을 볼게요. 자, 수온 약층이라는 것은 온도가 점점 떨어지죠. 급격하게 떨어지죠. 자,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리고 매우 안정적이다. 매우 안정적이라는 건 바닷물이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 이동이 어렵다. 바닷물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은 만큼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 밑에 있죠. 그래서 막 섞이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즉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심해층 아주 밑에 있고요. 혼합층 아주 위에 있어요. 얘는 온도가 높고 얘는 온도가 낮은데 둘이 섞일 수가 없어. 왜냐면 수온약층이 있으니까. 수온약층이 막 움직이는 애가 아니다 보니까 혼합층과 심해층의 사이에서 물질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어렵게 적어놨는데요. 그냥 얘가 막 움직이지 않는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맨 밑에 있는 심해층 보자면 자,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요. 엄청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온이 낮다. 깊이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여기는 그냥 계속 추워요. 봄이라고 해서 좀 따뜻해지고 여름에 더 따뜻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햇빛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온 변화가 거의 없고요. 깊어질수록 많이 차가워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조금씩 차가워지죠. 거의 여기나 비슷비슷하게 추워요. 이런 특징들이 있겠네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너무 길었어요. 그쵸? 내용 좀 많은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세 가지 있죠. 직권, 외권, 생물권
내용이 짧을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